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 전에 지난 방송에서 수폴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리버티 N7W, 그 다음에 이현옥씨, 그 다음에 써니유 9103, 써니유 그 다음에 댓글 쓰실 때 연락처 이메일 같은 거 남기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냐킴 7607,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루시아 할머니 뭐 슈퍼땡스는 안 하셨는데 늘 그렇게 아주 감사한 댓글을 올리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제 방송을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하고 싶은데 그 계좌번호 올려놔라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아직 주로 제 방송을 한국에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번호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계좌번호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올리지 않고, 그래서 후원하시고 싶다시는 분은 그냥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할 줄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서 하시면 됩니다. 또 멤버십 처음에 시작할 때 2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적다, 좀 업그레이드를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댓글로 해서 제가 5단계로 올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2국으로 시작하신 분들 중에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멤버십 가입하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온리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컨피던트 레벨이 있어요. 그게 한 달에 49불 99인가요? 하여튼 제일 큰 액수의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거기에 베네핏을 뭐라고 썼냐면, 개인적으로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그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자마자 잘 적어놓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뭐 전화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 꼭 컨피던트 레벨에 올리신 분들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광고는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내용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DC를 장악했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C가 이제 더 이상은 foreign soil, 외국, 그만큼만 외국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아닙니다. 트럼프의 US 리퍼블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일반 방송들은 그런 숨겨진 뜻은 물론 방송을 안 하죠. 그래서 미국의 밀리터리가 이제 그 주 방위군, 내셔널 가드를 주 방위군이라고 그러는데, 내셔널 가드와 함께 이제 합류해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해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 방위군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셔널 가드는 이제 뭐냐면 그 각 주별로 조직된 군사 밀리터리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 이제 보통 때는 주지사의 통솔 아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연방 정부의 대통령 명령으로 해외 파병까지 가능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가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텔인데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다른 도시들로 내셔널 가드가 확산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점점 다른 도시로 진행이 될 거고, 우선 시작을 어디서 했냐? DC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대 개입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알카이다나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슬람 국가 쪽에서 옛날에 그 CIA의 작전이죠. 그 나쁜 짓 하던 애들. 그 CIA의 작전으로 많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큰 이제 가짜 사람들을 주의를 모으는 그런 폴스 플래그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사건을 꾸미려는 계획을 그들이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쪽 애들이 아직도 그런 힘이 좀 남아 있어요. 딥스가. 그래서 군대와 정보기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이 불법 일리갈들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잠재해 있고 아직 다 못 잡아냈죠. 이제 매일 뭐 아이스가 잡아서 이제 그 디텐션 센터로 보냈다가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로 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잔재는 남아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폴스 플래그 그런 큰 공격을 벌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트럼프 탓을 하겠죠. 큰 뭐 9.11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봐라, 트럼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냐 하면서 트럼프를 에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탄핵을 시도할 거다. 그런 시나리오는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슬픈 얘기죠. 그러나 군 밀리터리가 이제 여기서 밀리터리라는 거 이제 힘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의 그런 요소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국의 모든 도시로 그 군대를 배치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동시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어레스트, 체포작전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그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한 체포를 19,000명 정도를 체포했는데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숫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만은 16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또 270명 정도는 아동 인신매매 관련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여잔데 팸 반디가 이름인데, 그가 참 잘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그런 덕담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살인율이 미국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범죄와의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군대를 여러 도시로 배치 앞으로 할 거라는 것이 요점이고, 그것은 뭐냐, 그의 연장선상에 뭐가 있다? 비상방송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비상방송, 그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있고, 이제 군인들이 뭐 여기저기 각 도시마다 깔리면 후에 이제 계엄령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주로 어느 도시로 가느냐, 그 블루 스테이트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인 도시, 주로 뭐 뉴욕, LA, 시카고 이런 도시에 군대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텍사스에서 요즘에 일어난 뉴스 중에 이제 제리맨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제리맨더링은 선거구
특정 뭐 이런 뭐 한국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제리라는 건 사람 이름에서 딴 거예요. 옛날에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가 이제 제리라는 사람이 정치에서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인데 그 선거구의 경계를 꼬불꼬불꼬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선거 구민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그 선거구를 자르는 행위를 제리맨더링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텍사스에서 이번에 했는데 그걸 투표를 붙이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간 거예요. 투표에 참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시카고로 갔다가 또 뭐 캘리포니아로 갔다 이렇게 아주 웃지 못할 희극을 꾸몄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그 텍사스의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들을 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제리맨더링은 흔하게 했고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도 어느 뭐 한 사람 그렇게 뭐 체포할 거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일은 과거에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가 지금 아이스들이 속속 잡아가고 있죠. 일리갈들. 그래서 MS-13이 이제 갱단 이름인데 그 남미 중미 출신의 갱단들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갱단들은 CIA의 이제 글로벌 작전으로 일부러 들여온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이들이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주, 애리조나, 텍사스주 거기서 이제 주지사를 비롯해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런 입법자들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반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CIA가 작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입법자들을 위협하고 동시에 선거를 조작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가 국방부에다가 특수부대를 좀 멕시코로 파견해서 카르텔을 잡으라고 했죠. 근데 요 얘기는 사실 제가 과거 한 1, 2년 전인가 언젠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특수부대가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 군대를 훈련시켜서 거기에 마약 카르텔을 잡게 하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또 반대로 또 그쪽의 멕시코의 군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멕시코로 보내는 이런 일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다. 그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지하는 거예요. 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라 방송의 좀 묘미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멕시코 내부에서도 와이렛 CIA도 와이렛이 있고 이제 블랙햇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멕시코 내부에서도 와이렛 CIA가 드론을 띄우고 뭐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전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고 콜로라도의 샤이엔 마운틴 거기에 이제 콜로라도의 샤이엔 마운틴은 뭐냐 이제 거기에 늘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그 스페이스 포스 그 우주군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샤이엔 마운틴에서 멕시코 인력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다시 멕시코로 보낸다. 조금 아까 한 얘기의 반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MSM이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How exciting. 제가 이제 한국 이거 잠깐 좀 격기로 나가겠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한 45년 됐는데 이게 그냥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할 때야 뭐 한국말을 잘 하는데 이 방송이라고 이렇게 이런 영어로 된 글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한국말이 그래서 매끄럽지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 45년 미국 살았고 그나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뭐 그런 언급을 하신 분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뭐 한국말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나로서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매끄럽게 하려고 뭐 과거에는 방송에서 뭐 한 뭐 100개 200개 정도씩 뭐 자르고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뭐 물론 제가 한 거지 아니죠. 뭐 녹음은 제가 하면 그 도와주는 젊은 분이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걸 한참 그렇게 하다가 어느 참에서는 그걸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방송한 거 그냥 날거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방송을 계속 올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녹음해서 지금은 그렇게 편집하지 않고 날거로 올리니 들으실 때 좀 깝깝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적으시는 분은 입 닥치시고 그런 거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멕시코 남부 지역에도 이제 미국 군대가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이미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르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투영님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 있는 누군가를 카르텔과 관련해서 체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이게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요 얘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제가 이 인텔을 받아서 제가 이 인텔을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재밌어요. 그 마두로에게 50 밀리언 그러니까 5천만 불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마두로는 지금 도피 중인데 그 상황이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가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려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CIA나 딥스테이트 글로벌 작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벌벌 떨겠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가 비밀을 폭로하면 그들의 이제 죄상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트형님과 마두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면 미국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그들이 트형님과 마두로가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범죄, 이게 이제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그러는데 인류 전체에 대한 크나큰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히면 뉘른버그 규정이나 군사 재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두로가 멕시코와 미국의 마약을 밀반입했고 테러리스트를 들여오고 부패가 심했으니까 그런 이면에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카르텔과 마두로가 잡히게 되면 카르텔과 연결된 여러 대통령, 각국의 정상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멕시코의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산티아고 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아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IA나 글로벌 세력, 또 중국과 함께 마약을 밀수하고 무기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점점 지금 발표 비밀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산티아고 폭스가 이제 벌벌 떨고 있죠. 그 인신매매까지 연결돼 있고 어마어마한 스캔들인데, 트형님이 멕시코에 가서 산티아고 폭스까지 처리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미 미국 군대가 멕시코 안에서 그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죠. 요게 이제 또 대통령과 연결돼서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문제가 이제 슬슬 지금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수천만 불의 현상금이 걸렸어,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뒤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나 중미 여러 나라로 연결되면서 점점 큰 사건들이 이제 터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미, 남미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가 이루어져야, 청소는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흰모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요건 뭐를 위함이냐, 향후에 있을 넷사라, 그 다음에 글로벌리 지사라가 생겨나기 위해서 선제돼야 될 일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넷사라 지사라가 어딨어, 이제 그 소리 그만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이런 분들. 그 이제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 건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희박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돌아온 게 기적이지. 근데 그때 돌아온다고 이제 그랬는데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넷사라 지사라도 있을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 잘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 주방위군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DC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 그랬는데, 어젠가요? 그저께? 벌써 그저께가 됐나요? 그 트럼프와 이제 푸틴이 만났죠. 그 이제 중동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뭐 그런 바로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인텔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마운트 헤이즈가 이제, 그러니까 마운트 디날리인데 이름이, 예전에 마운트 디날리를 마운트 맥켄리라고 이름을 바꾼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마운트 디날리 근처에서 트럼프가 그 알래스카에 그게 있거든요, 그 산이.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거기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난 거예요. 그냥 공군 기지, 그러니까 군사 기지에서 잠깐 만나고 3시간 만났죠. 잠깐 만나고 그냥 거기서 간략하게 만나고 돌아갔죠. 그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해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안했냐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만납니다. 야,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해.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시간이 월요일인데, 오늘 또 백악관에서 또 빛의 속도로 젤렌스키가 또 왔습니다. 와서 또 조금 아까 보니까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한번 누구 만난다 하면 또 몇 달 걸려서 뭐 조율 중에 있고 만나고 뭐 그다음에 또 하면 그다음에 또 몇 달 걸려서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행정부들은.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푸틴? 그래 만나자. 그럼 또 물론 푸틴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만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할 때. 내가 푸틴이 돌아간 직후 젤렌스키하고 얘기하고 EU 사람들하고 바로 전화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젤렌스키하고 새벽 2시, 물론 이제 시간대, 타임존 때문에, 시간대 때문에 그렇지만, 새벽 2시인데, 젤렌스키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트형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전속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계속하자면 알래스카 마운트 맥켄리가 있는 곳에서 만났다. 이게 뭐냐? 그 지하에 엄청난 지하 기지가 있고 미국 군대와 달파가 만든 비공식적인 작전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새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는 뭐 푸틴과의 만난 거에 별로 말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말을 안 하죠. 이게 누구하고 대비가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냐면 옛날에 오바마는 군사 공격을 하면 맨날 어디에 언제 갈 거야 하면서 날짜까지 말하고 군사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또 베트남 전쟁할 때 그때도 미국이 왜 졌는 줄 아세요? 일부러 진 거예요, 일부러. 왜? 그냥 어느 날 월맹한테 어느 날 모년 모시에 우리 폭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월맹은 다 피하고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전쟁은 일부러 한 거죠.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자면 또 한도 없으니 그 얘기는 갑자기 지금 푸틴과의 회담 결과에 내용이 나온 게 없죠. 있지요. 서로 얘기했지만 뭡니까? 발표 안 하는 거죠. 발표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스포일 시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시작에 불과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거에 종전을 하는 시작에 불과해.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푸틴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아주 명백하게. 트형님이 백악관에 있었다면은 전쟁은 날 리가 없었어. 이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푸틴이 자기 입으로 미국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푸틴이 컨펌을 해줬단 말이에요. 푸틴이 물론 동시 통역사가 러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거를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그 두 가지를 컨펌해 주더라고요. 트럼프로서는 아주 흡족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 후에 이제 3번의 연설에서 아까 이제 마운트 맥켄리가 이제 옛날에는 디날리였다란 말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맥켄리는 과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맥켄리에 대해서 취임 후에 연설을 했는데 3번 동안 3번 연설에서 3번이나 언급했어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 인텔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산에 디날리 산이거든요. 그 아래에 이제 딥스의 군산복합체와 달파가 만든 비밀 지하 기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어마어마한 기지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기술들을 사용하고 그 옆에 있는 헤이즈산, 마운트 헤이즈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헤이즈산 아래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 관련의 기지가 있다. 이제 거기에는 옛날에 그 자이언트인데, 이게 자이언트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이언트라고 일부러 번역을 안 하고 일부러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네피림. 근데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면 자이언트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그게 다 삭제가 됐나 모르겠는데, 사람의 얼굴, 아니 그 해골이 해골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거의 사람의 키만한 해골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러는 장면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네피림의 그 자이언트의 해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곁길로 또 지금 제가 잠깐 나가자면, 그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뭐 땅을 파다가든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오면 그거를 즉시 그 정보를 차단하고 즉시 그걸 다 파가지고 그런 스켈레톤, 그런 해골이나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데 그 사람 키만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피림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거 이제 신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서로 결혼해서 나온 애들이 그 네피림이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근데 그런 그 해골이 나오면 그 정보를 쉬쉬쉬쉬 하고 차단해가지고 즉시 그런 거를 다 어디 되냐면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뮤지엄으로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 스미소니안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가졌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음모설로 치부됐던 얘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알려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마운트 헤이즈 아래에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보 관련 기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거인 이야기도 있고, 플레디안이라고 이름 짓는 이제 외계인들, 그 굉장히 지능이 높다 그러죠. 그러한 외계인들의 관련이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흰모자들이 하는 작전, 그 안에 이들이 이제 어떤 컴퓨터, 아주 굉장한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랙헤드들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더 어드밴스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그 마운트 헤이즈 산 아래서 시작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마운트 셰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로 갔다가 다시 하와이로 옮겨가고, 그래서 2012년에서 2014년부터 그런 작전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요런 내용은 뭐 우리가 지금 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런 내용이 또 살이 붙어야 그게 쭉 연결돼서 내가 드리는 말에 그 골격에 붙은 살과 연결이 돼서 쭉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제가 이거 안 중요해 그러면서 이런 살을 다 빼고 그냥 골격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의 내용이 뭐야, 근데 내가 저거를 왜 알아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듣고 그냥 이런 얘기는 지나가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인텔이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래스카 얘기를 계속하자면, 알래스카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지하에서 이제 밀리터리가 하고 있는 작업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나도 이건 뭐 인텔로 받은 거니까 그냥 전달해 드리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알캠이라 그래갖고, 과거에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게 언급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지하시설에서 이제 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는 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가진 기술로
는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운트 맥켄리, 마운트 헤이즈 밑에서 대량의 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이 트형님과 와이렛이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모르는데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형님과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그 만난 거가 바로 왜 허구 많은 그 장소 중에 거기서 만났냐. 그게 뭐냐면 그 둘의 만남, 그 둘이 이제 연대를 이뤘다 그랬죠.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딥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인텔이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이유가 있어. 야, 메시지가. 여기서 그 지하에서 시작되는 거미줄 같은 그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데 딥스한테 그 둘이 거기서 만난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캐나다부터 호주까지 연결되는 지하 통로들이 거기 시작은 어디냐? 거기서 시작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잠깐 들은 인텔을 지금 생각이 나서 곁길로 좀 나가겠는데 그게 뭐냐면 트형님과 푸틴이 만나서 두 사람이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둘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트형님은 나토에서 미국이 들어간 힘을 많이 뺄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토는 사실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있는 건데 그 나토가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뭐 나토 회담에 가서 니네 GDP에 각각 5%씩 내. 너무 그동안 돈을 안 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그 펀드를 미국이 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니네 방위를 좀 스스로 해. 그래서 5%씩 오케이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에 그랬지만 결국은 나토 자체를 지금 있는 형태의 나토를 없애고 다시 리스트럭처링, 다시 재편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건 푸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 보고도 G7에 들어와. 러시아 G7에 들어와. 지금 푸틴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잠깐 곁길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트형님과 푸틴이 이제 트형님이 당선된 이후에 전쟁이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이제 지금 알래스카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딥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야, 딥스 니네들 들어. 우리가 함께 우리 둘이 모든 걸 통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정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운트 헤이즈 밑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들어있죠. 결국은 게임에 승리하는 게 누구냐. 테크놀로지를 확보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런 건 이제 뭐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딥스로부터 이제 그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죠. 장악을. 원래 누가 갖고 있냐? 딥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 마운트 헤이즈가 러시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고가도 가깝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트형님과 푸틴이 함께 딥스에 속한 러시아의 저 검은 애들 딥스 조직을 이미 정리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군대 안에 딥스들이 있어요. 러시아 군대는 그나마 푸틴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와이렛과 블랙햇의 그 비율이 와이렛이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딥스가 완전히 제거되냐? 러시아의 안에 있는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얘기를 좀 하겠는데 CCP라 그랬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뭐 요새 뭐 시진핑이 뭐 급히 뭐 입원을 했다니 뭐 지금 그런데 뭐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역시 독일을 중심으로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가? 블랙햇과 와이렛이. 그래서 좋은 애들을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통제자 당하고 있다는 건 모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나눠 있고 전 세계의 군대가 이건 이제 뭐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저는 그냥 검은 모자 흰 모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여러 비밀 작전과 협박을 통해서 통제당하고 있어 왔죠. 그래서 트형님과 푸틴이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니네들 우리한테 꼼짝 못해. 이제 니네들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장악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공개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신호.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이 이제 우리 만났던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그 장소에 대해서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국의 이 얘기는 글쎄 요것도 좀 살을 붙인다고 하는 말인데 영국에 이제 미국의 알렉스 존스 같은 그런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딥스의 압박에 시달릴 때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도 딥스다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자 있어요 젊은 애 미트니 웹이라고 그러는데 그 훌륭한 기자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 하더니 지금은 뭐 또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우리한테 방송을 해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밀리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와이렛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 탐사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트니 웹 같은 애는 애라 그래야 되나? 그 기자는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런 군사 작전을 얘기를 하지 않고서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형님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런 DC의 내셔널 가드가 이렇게 파견이 됐다는지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딥스 작전 안에 그 군사 작전 같은 것이 빠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이 데이비드 아이크나 위트니 웹 같은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유명한데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러겠지만은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어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끌려서 가고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트형님도 딥쓰고 다 싸잡아서 지금 저러지만 지금 그 댓글에 가끔 그런 분 있어요. 트형님 딥쓰다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 방송 듣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국에서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저에게 한국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추측하고 방송하는 거죠, 여러분. 티형님이 딥쓰면 지금 저런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닌 척하고 과거에 이런 내용을 하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제가 설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트형님이 딥쓰면 제살 깎아먹는 일을 왜 저렇게 오래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게 부패하고 악한 거다 결국은. 그리고
또 위트니 웹은 또 보시면 팔란티어가 이제 회사 이름인데 그 페이팔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피터 티엘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있고 뭐 등등 여러 명입니다. 그들을 싸서 지금 백악관에서 크립토자로 임명된 데이비 섹스 같은 사람 다 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요. 근데 그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가 피터 티엘인데 그 사람이 팔란티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제 그 정보 관련으로 미국 정부의 이제 수주를 받는 회사인데 그 팔란티아도 악하고 트럼프도 악하고 둘 다 또 앱스테인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뭐 그렇다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아이크나 매트니 웹 같은 게. 근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누구래 뭐 한국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범람에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방송에서 참 고무적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참 그런 댓글을 읽으면 힘이 나서 제가 뭐 5년 동안 지금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그래도 자원봉사 했죠, 여러분. 근데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씁니다. 제가 방송 하나 하면서 이거 교차 검증하고 뭐 방송을 듣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듣고 교차 검증하고 또 이거를 원고를 쓰고 또 그거를 또 방송을 녹음을 하고 또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또 비디오 그림하고 같이 붙여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이 시간을 다 더하면 여러분 50시간 60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방송하는데 물론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을 그러면 왜 드리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명예를 갖습니까? 돈을 법니까?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너무 익사이팅한데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냐. 이거 어떻게 나만 알고 인조이하고 나만 신났어. 아예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과거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공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고무적인 저는 뭐 99.9%는 뭐 아주 너무 좋으신 댓글을 올리시죠. 뭐 0.01%는 뭐 이렇게 가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라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 검증해 주지 않으면 전 안 믿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렇게 최고의 찬사죠, 여러분.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감사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겠어요. 아이고, 벌써 48분이 지났네. 할 얘기는 많은데 요 다음 거는 또 다음 방송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새 제가 방송을 자주 올린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이제 탄의 세력이라든가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희망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어떻게 폐지합니까? 완전히 폐지. 다시 리스트럭처링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제가 그랬죠. 코볼트 비밀리에 뒤에서 하던 코볼트 작전이 뭐라고? 오볼트 표면으로 나와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오볼트 작전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미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도 비공식 채널이 있고 중국에서 중동으로 가는 길에도 그런 채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좀 더 디벨로프해서 요 다음 방송으로 넘길 건데 지금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 얘기는 요 다음 방송에 제가 바로 요 방송 올린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게 지금 먼 거를 엄청 써놨는데 요 얘기는 요 다음 방송 시작하는 오프닝으로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인텔의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어요. 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왜 그랬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격려로 여러 가지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